참 조국스럽다.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행보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그는 교도소 문을 나서자마자 마치 억울한 옥살이를 끝내고 승리한 영웅처럼 언론과 대중 앞에 섰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곧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을 알렸으며 자신의 이름을 건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덤 정치의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그에게 죄를 용서받은 사면은 반성과 자숙의 기회가 아니라 정치 복귀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참으로 조국스럽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면은 결코 무죄를 뜻하지 않습니다. 사면은 잘못을 저질렀으나 국가적 화해와 국민 통합의 필요 때문에 죄는 있지만 용서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조 전 대표는 자신을 억울한 희생양으로 포장하며 사면을 승리의 훈장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재심을 청구해 법정에서 결백을 입증한 것도 아니면서 마치 역사의 희생자로서 돌아온 듯 행동하는 모습은 국민을 다시 한번 기만하는 것입니다. 조 전 대표의 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의 근본적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공정이라는 이름 아래 절망했고 부모의 권력과 재산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 상처는 아직도 국민 가슴 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불러온 분노와 좌절을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반성한 적이 없습니다. 단 몇 마디의 변명, 몇 번의 형식적 사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태도, 그리고 이제는 사면으로 모든 것이 정리된 듯 활보하는 그의 행보가 국민의 분노를 다시 끌어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출소 직후 올린 된장찌개 영상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강남의 고급 한우집에서 고기를 먹고 후식으로 나온 된장찌개를 촬영해 가족 식사라고 SNS에 올렸습니다. 서민인 척 가장하면서 실제로는 특권적 삶을 즐기는 위선적 행태가 다시금 드러난 것입니다. 국민은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조국은 여전히 조국이라고 한탄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교수가 진보적 가치를 내세우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그 가치를 배신하고 있는 현실. 이보다 더 조국스러운 장면이 또 있을까요? 더 큰 문제는 그의 정치적 언행입니다. 조 전 대표는 내년 6월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며 벌써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사면 직후 국민적 반감이 채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서둘러 정치 복귀를 선언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반성과 자숙의 시간은커녕 마치 준비된 각본처럼 정치 무대 복귀를 서두르는 모습은 그의 교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열성 팬덤이 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조국 TV를 통해 자신을 지지하는 집단을 다시 모으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 전 대표의 잘못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를 검찰권력의 희생양으로 포장하며 숭배합니다. 조국 개인의 잘못이 제도적 모순으로 덮이고 팬덤의 광신적 응원으로 미화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인은 팬덤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바라봐야 합니다. 팬덤 뒤에 숨어 국민 절반의 분노와 상처를 외면하는 정치인은 더 이상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문제는 조 전 대표의 뻔뻔함만이 아닙니다. 그를 사면한 이재명 대통령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나 권한이란 곧 책임입니다.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사면을 단행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져야 합니다. 실제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국 사면 직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0에서 30대 청년층의 분노가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아빠 찬스를 가장 크게 반대한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겠다며 청년 정치, 약자 보호를 외쳤던 이재명 대통령이 정작 그들의 가슴에 가장 큰 상처를 준 인물을 사면했습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면은 화해와 통합을 위한 도구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조국 사면은 분열과 반감을 키웠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미래 세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면이 실패했다는 증거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정의와 공정을 저버리고 정치적 계산과 동지에 끌려 조국을 사면했습니다. 그 결과는 지지율 하락이라는 냉혹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조 전 대표의 태도입니다. 그는 스스로 사면을 승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면은 승리가 아닙니다. 사면은 잘못을 용서받은 것일 뿐입니다. 마치 자신이 옳았다는 증거로 착각하는 순간 사면은 정의를 왜곡시키는 도구로 전락합니다. 국민이 사면을 반대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겸손한 태도가 없다면 사면은 결코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국은 여전히 나는 억울하다는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비판을 감수하겠다. 2030 세대는 나를 싫어하더라도 내가 할 일을 하면 될 것이다라는 식의 언급만 반복합니다. 이는 반성이 아니라 오만입니다. 국민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가르치려는 태도입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팬덤만 믿는 정치인의 결말은 언제나 비참했습니다. 국민은 잊지 않습니다. 조국 사태로 무너진 공정, 불법과 특권으로 얼룩진 정치, 그리고 그로 인해 좌절했던 청년들의 눈물은 아직 생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인물을 사면했습니다. 이제 공은 국민에게 넘어왔습니다.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든 재보궐이든 혹은 더 큰 정치적 무대든 국민은 참 조국스럽다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투표로 응답할 것입니다. 정치는 도덕과 책임 위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조국의 모습은 도덕을 잃었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은 책임을 져버렸습니다. 이 잘못된 선택의 대가를 국민이 반드시 되돌려줄 것입니다. 역사 앞에서 그리고 국민 앞에서 조국과 이재명은 언젠가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국민의 분노를 정말 몰랐습니까? 아니면 알면서 무시했습니까? 결국 조국은 조국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른 채 팬덤 뒤에 숨고 사면을 승리로 착각하며 국민 정서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조국을 사면함으로써 국민의 마음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참으로 조국스러운 이 위선의 드라마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공정과 정의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심판은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